이슬람 제대로 알기 우리 지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슬람 이 책의 흥미로운 내용으로 세종대왕도 꾸란을 알았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 실릴 정도로 뭔가 공식적인 기록이던데 너희들은 이게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예전부터 조선이 다른 나라와 그, 그 중동 국가들과 교류를 했다는 중요한 자료인 것 같아. 준호가 먼저. 목소리가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들리고. 자, 책 133쪽에 보면 세종대왕이 꾸란을 아셨다고요? 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렇게 과거 오래전부터 이슬람이 우리 사회에 영향이 있었다, 교류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소감, 어떤 생각이 있었냐는 게 제아의 질문이야. 맞아, 제아야? 네, 준호. 일단 나는 개인적으로 음, 좀 대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히 그럴 만한 이유는 없어. 혜연이는. 저 이거 문제를 말할 때 음이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어. 133쪽 네, 세종대왕이 꾸란을 아셨다고요? 챕터에서 네. 이슬람이 과거 조선시대나 그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알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 저는 여기에서 그때도 교류가 매우 활발하고 아무래도 이 길이 이렇게 갔으면 비단길을 이용해서 갔을 거다 생각했어요. 성현이는. 그냥 조선시대 때부터 그런 중동 국가들과도 거래를 해왔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 책에 보면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도 그 이슬람 국가인데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나라도 있잖아. 근데 보통으로는 여기 책에 보면은 34쪽에 아시아의 이슬람 국가들이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슬람 교회 분포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진이 있거든. 만약에 너희가 그 이슬람교 그 신자라면 약간 여기는 약간 중동 아시아 쪽은 많이 전파가 되어 있으니까 막 이슬람교를 다른 데로 전파하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전파를 할 것 같아? 황현이가 먼저. 음, 글쎄, 난 일단 가까운 나라들부터 조금씩 그런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그냥 좀 약간 아시아 부분에서 좀 가까운 아시아에서 몇몇 나라들 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 굳이 멀리 가기보다. 혜윤이는. 나도 제일 가까운데 먼저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점점 멀리 확장할 것 같아. 준호는. 난 잘 모르겠어. 너희들은 약간 나는 예전부터 이슬람 하면은 안 좋은 인식에 박혀 있기도 하고 약간 우리 학교에도 이슬람에서 약간 전학 온 친구들도 있어서 그 이슬람교 친구들이 약간 우리의 식성이랑 이런 게 다르잖아. 약간 그래서 예전에는 편견 같은 게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이 책을 읽고 이슬람교인이나 아니면은 이슬람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말해줘. 준호가 먼저. 난 딱히 인식 같은 건 변하지를 않았어. 태훈이는 음, 나도 딱히 그것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 할 건 없는 것 같아. 성현이는 나는 좀 한 5학년 때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그때 내가 그 우리 학교 이슬람 친구랑 같은 반이었거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아니 나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안 좋은 선입견이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이 이슬람에 대해 있었던 것 같은데 딱히 이 책을 보면서 뭐 나아진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어, 일단 이 책을 보면서는 딱히 바뀐 건 없는 것 같아. 일단 그 이슬람에서는 특이한 그런 아까 말했듯이 식생활이나 교생활 같은 게 있잖아.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거나 하루에 몇 번씩 하루에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거나 아니면은 이 책에서 나왔듯이 무슬림들의 약간 그런 목표가 성지순례를 가는 거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약간 이슬람교 사람들에게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그런 특징들은 뭐야? 성현이가 먼저. 일단 나는 그 약간 예배를 드리는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도 교회 예배 같은 게 있긴 한데 애초에 내가 교회 같은 걸 안 다니기도 하고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 자체가 생소했거든. 성현이가 먼저 말해줘. 나는 뭐 다른 것들도 더 생소하긴 한데 나도 너처럼 약간 종교활동 아니 무교고 뭐 그런 식으로 다 좀 생소하긴 한데 나는 그 책에서 이슬람에서는 약간 남녀의 역할을 확실하게 뭐 딱딱 나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히잡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말이 나왔었는데 나는 그거랑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히잡을 쓰는 거랑 그게 큰 상관이 있나 싶었던 것 같아. 그냥 역할만 구분하면 됐지. 그걸 굳이 그렇게 옷차림으로도 구분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태훈이는 음, 나도 아무래도 너무 그렇게 구분하는 건 좀 아니라고 좀 그랬다고 생각해. 준호는 나도 이거 히잡이란 것에 대해서 좀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는 지금 이쪽 동남아 쪽에 보면은 약간 이집트 그, 그 이슬람 국가권을 뭐라고 표현해요? 동남아는 아니고 그냥 동아시아 그렇게 동아시아도 아니고 서남아시아? 서남아시아에. 중동아시아? 네, 중동아시아. 우리가 최근에 열린 카타르 월드컵도 중동아시아에서 했고, 근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약간의 몇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 월드컵을 보는데 맥주를 마실 수 없다든지 약간 노출이 되는 옷을 입을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종교적 특성이 드러나는 약간 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너희들 이렇게 약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인데도 자기 나라에서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기 일단은 어쨌든 제지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경기장만에서는 잠깐 조금 풀어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하는 제지가 과하다고 생각해 아니면은 자기의 약간 문화 같은 거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해.
준호가 먼저 발표해줘. 어, 그 질문을 잘 못 들었거든. 자,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그 카타르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 술을 제한한다거나 뭐 그 응원 같은 거 할 때도 여자들이 뭐 요거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떤 노출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제재했는데 그렇게 제재한 거에 대해서 어 손님을 초청해 놓고 손님들이 자유롭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지 아니면 그 이슬람 문화의 것들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준호의 의견을 묻고 있어. 음, 일단은 노출을 제재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을 해. 아, 태연이는 다시 태연이는 나는 아무래도 자기 문화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자기 문화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걸 보러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제재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태연이는 물론 그거는 뭐 돼지고기를 먹냐 뭐 이런 문제는 자기의 자유긴 한데 약간 그래도 뭐 약간 말 중에 뭐였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했나? 약간 그런 식의 말도 있고 뭐 어느 정도는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은 해주면서 좀 어느 정도 맞춰줘야겠지만은 그래도 약간 월드컵 같이 약간 세계적인 그런 행사였잖아. 응. 그러니까 그래도 월드컵 경기장에선 나름 그런 거를 약간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잖아. 응. 그니까 그 정도로만 하는 건 난 딱 적당했다고 봐. 이 책에서는 또 요즘 세계적으로도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과 그 팔레스타인의 약간 그런 갈등을 여기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들 이렇게 약간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그 이스라엘로 모인 거잖아. 근데 그 땅에는 이미 팔레스타인이 살고 있던 거고 만약에 너희가 들어와서 살아야 하는 그 유대인들이라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 팔레스타인과 공존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팔레스타인을 몰아내고 지금처럼 약간 적대 관계를 형성할지 성현이가 먼저 발표해줘. 어, 글쎄, 난 일단은 그래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 태연이는 음, 잘 모르겠어. 준호는 음, 나도 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슬람 하면은 약간 최근에 이슈로 됐었던 탈레반이나 약간 IS 같은 그 테러 무장단체 같은 것도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그 뇌리에도 이슬람 하면 이런 테러 국가라는 이미지가 심어져 있다고 이 책에서 처음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이 책에도 156쪽에 탈레반, 알카에다, IS가 뭐예요? 라는 챕터가 또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테러를 벌여가지고 이 사람들과 약간 갈등, 주위 나라들이나 이런 약간 갈등이 일어나잖아. 너희들이 만약에 그 탈레반 그 탈레반들의 활동을 탈레반이나 IS, 아니 너희들은 탈레반이나 IS 같은 테러 무장 단체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예시를 들자면 약간 너무 과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할 말이 있으니까 할 것 같다. 아, 돼? 약간 그래도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의견을 듣고 싶어서 준호가 먼저 발표. 음, 난 잘 모르겠어. 태연이는. 나는 아무리 할 말이 있어도 테러나 그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 나는 생각해. 황현이는. 나는 약간 자기가 뭐 약간 주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남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얘네들은 그냥 아예 테러를 해버리잖아. 좀 많이 문제라고 보는. 그 아랍 쪽에 에미리트에 약간 부자 도시 느낌으로 두바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약간 다 유명하잖아. 음, 너희들은 어떻게 약간 이슬람 사람들이 이러한 발전을 이뤄낼 수 있었고 어떤 점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좋겠다고 생각을 해. 성현이가 먼저. 잠시만 질문 다시 한 번만. 아, 두바이처럼 음, 부자 도시가 좀 많이 있는데 너희들은 그 아랍에미리트인들이 약간 어떻게 이런 부를 이뤘는지 하고 우리가 그 받아들여야 할 점은 무엇인지 내 생각에는 약간 중동이 석유가 풍부하니까 그 석유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약간 국가를 운영하는데 자원이 중요하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약간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의 대부분은 수입해오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끊길 위험도 있고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자신들이 수출국이기 때문에 그 풍부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성현이는. 나도 일단 자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약간 뭔가 두바이에서는 그 집 앞 땅만 파도 석유가 나온다 이런 약간 농담 같은 것도 있잖아. 뭔가 그런 것처럼 되게 자원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뭔가 그냥 두바이 같은 경우도 뭔가 그냥 자, 말 그대로 뭐 자원이 되게 풍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한 도시가 된 게 아닐까 싶어. 태연이는. 나도 아무래도 자원이 있으니까 성공한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렇다고 아랍이 그렇게 그렇진 않아. 왜냐하면 그런 석유나 천연자원은 이제 몇십 년 내에 다 사라지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리면 이제 그냥 사업 불가인데 우리나라는 수입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이 아니라 영원히 쓸 수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그렇게 돈을 버니까 나는 당장은 아랍 쪽이 더 좋지만 미래는 우리나라가 더 좋을 것 같아. 준호는. 음, 일단은 그 이슬람 거기 쪽은 어, 석유 이런 게 똑같 석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 부자 된 거긴 한데 난 딱히 그런 걸 그런 걸로 따라간다고는 그런 걸로 따라가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약간 군부대에 가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잖아. 그 우리, 우리의 적은 북한이고 약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적은 이란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던데 너희들은 약간 이렇게 이란과의 그 중동 국가들과의 우리나라의 사이가 좋은 국가도 있고 나쁜 국가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중동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나는 약간 지금처럼 협력하면서 약간 자원 같은 걸 받고 그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이 지어주는 게 좋다고 보는데 준호가 먼저 말해. 그러니까 뭐랑 뭐랑 통합하는 게 그, 그 질문에서 그 뭐랑 뭐랑 통합하는 게그 중동 국가와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어, 난 잘 모르겠어. 태훈이는 나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석유 수출국이니까 아랍에미리트 쪽이 약간 우리가 눈치 보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뭐 어떤 나라든지 사이가 좋아야지 발전이 더 잘 되고, 뭐 다른 국제 관계 때문에 시간 끄는 일이 없어 해야 되니까. 서현이는 어, 뭐 적대 관계를 맺어서 좋을 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 거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좋은 관계고 뭐 지금처럼 좀 서로 교환도 하면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당연히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아주 뭐 재하가 책의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 얘기하고 특히 요즘 현대사와도 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일과도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들을 잘 했습니다. 지금 재하가 했던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 뭐 거의 한 뭐 1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들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 대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이야기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거꾸로 우리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여기 여기가 이제 중동 국가야. 지도 보여? 네, 여기 중동 국가인데 여기가 지금 아랍에미리트 요게 이제 방문한 거지. UAE라고 하는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고 여기 옆에가 이제 카타르라는 월드컵이 치러졌던 국가는 이 카타르야. 여기는 아랍에미리트야. 근데 이 중동에서 큰 나라들은 어디냐면 요 이란이 어떤 땅이 이만큼 크잖아. 그다음 여기 어디? 이라크. 그래서 이란, 이라크, 그다음 여기 어디? 사우디아라비아. 요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패권을 다투는 나라들이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잘 알려진 나라가 이 쿠웨이트, 그다음에 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상대로 덜 알려진 나라인데 요 이슬람이 처음 시작된 게 바로 여기야.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메카 보여? 여기 메카. 네, 요 메카로 성지순례를 가는 거야. 메카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배 드릴 때 요 메카 방향을 향해서 다 뭐 하는 거야? 기도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누구야? 그 이슬람의 창시자가 무함마드 아닌가? 무함마드 또는 이제 우리가 마호메트, 무함마드 이게 영어식 이름이냐 아랍어식 이름이냐 차이인데 이 마호멧이 무함마드가 여기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박해를 받아. 그래서 어디로 여기 메디나 보여? 네, 메디나로 도망쳐서 요 메디나에서 힘을 얻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와서 메카를 다시 이제 그 카바 신전 그걸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부터 이제 뭐야 퍼져 나가는 거야. 이슬람이 이슬람이 퍼져 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책 잠깐 34쪽 보겠습니다. 책 34쪽 아까 제가 요 부분 얘기했는데 요 34쪽 지도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34쪽 지도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이 지도 보면 이상하다 하는 게 없어? 여기가 이슬람 국가란 말이야? 라고 이게 지금 이상한 부분. 잠시만요. 34쪽이요. 34쪽. 옛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 옛소에서 독립한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들이 맞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보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인도요, 인도. 우즈베키스탄. 그렇지, 인도요. 인도는 인도는 무슨 국가야? 인도는 다 많은 신을 믿잖아요. 인도는 약간 힌두교야, 힌두교. 힌두교. 인도의 국민의 거의 뭐 70%,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어.
근데 여기는 왜 이슬람 국가로 돼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인도의 제1위는 힌두교야. 2등이 뭐야? 등이 그 2등이 이슬람이야. 아, 그리고 3등이 불교야. 그래서 이슬람이 한 10몇 프로, 선생님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몇 프로 정도 될 거야. 근데 인도 인구가 워낙 많잖아. 거의 막 10몇 억이잖아. 그러니까 10몇 억에 10%만 돼도 뭐 얼마가 되는 거야? 1억 명이 넘는 거지. 이해가? 네. 그 다음에 요 인도가 한때는 무슨 국가였어? 불교? 무슬림 국가였어. 왜냐면 아, 인도를 이 무슬림 이 뭐야 이슬람교 그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인도를 장악했었어. 그 무굴 제국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 에펠탑, 뉴욕의 자유의 신상 이런 식으로 인도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야? 근데 인도 하면 상징적인 건축물 생각나는 게 아, 인도 그거, 성같이, 성마냥 생긴 거, 인도는 타지마할 아닌가? 이제 타지마할, 타지마할. 그 타지마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 하나는 타지마할이 뭘 것 같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타지마할 잠깐만 기다려봐. 타지마할 타지마할의 외관만 보면 여기서 보면 안 되겠다. 자, 요 외관을 보면 이 타지마할이 뭐 같아? 궁궐이요. 궁전 같아. 근데 이 타지마할은 뭐가 아니라 궁 궁전이 아니라 무덤 뭐라는 거야? 무덤. 무덤이라는 거야, 무덤. 타지마할 이게 무덤이라는 거야.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타지마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첫 번째고 타지마할이 인도의 대표적인 거니까 이게 무슨 양식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힌두교 건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힌두교 건축이 아니야. 무슨 건축이야? 이슬람. 이슬람 건축이야, 이슬람. 그 무굴 제국 시대의 이슬람 건축이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그 인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아마 무슬람 인구가 많은 나라라는 식으로 표시를 한 것 같아. 하지만 인도의 대부분은 뭐다? 힌두교. 힌두교. 힌두교인 부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실제로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무슬림 수에 따른 그 국가들이라고 돼 있는데 이 표시가 이게 너무 저기 안 나왔구나. 차라리 이걸 보는 게 낫겠다. 요거 보면 이 검정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지. 네. 이 검정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무슨 국가야? 이슬람 국가. 음, 검정색이 제일 진한 게 뭐 이슬람 국가, 이슬람 인구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국가들이고 색깔이 이제 뭐 할수록 이게 녹색 계통으로 가고 회색 계통으로 갈수록 이슬람 인구가 거의 뭐한 나라들 없는 그런 나라들이야. 그다음에 이제 요 옅은 녹색 같은 경우는 이슬람 인구가 있는데 조금 있는 나라들. 짙은 녹색은 이슬람 인구가 좀 많은 나라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일 수 있고, 요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어떤 그 인구 비율에 따라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인구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뭐하다는 거? 많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 여기 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실제로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이슬람 인구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이슬람 국가들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 아랍에미리트에 뭘 수출했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했어. 오래전에. 그런데 그럼 이 아랍에미리트는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원자력 발전소를 왜 세울까? 석유는 언젠간 고갈되니까. 그렇지. 석유가 언젠가는 고갈될 거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가 아까 두바이가 잘 사는 나라고 했는데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는 상당히 소득이 높아. 소득이 그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이나 이라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덩치는 뭐한데 적은데 그 나라 인구수가 얼마 안 되는데 석유가 네. 뭐하기 때문에 많이 풍부하기 나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부유한 거고 석유 나는 양 자체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가 많이 나는데 이란, 이라크는 덩치가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뭐 이란이나 이라크는 전쟁을 겪은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뭐야 잘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자신들이 번 돈을 석유를 통해서 번 돈을 어, 잘 쓰는 것 못지않게 석유 이후의 세계 석유가 끝났을 때 그 이후의 세계를 대비해서 몇 가지 이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관광 대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을 한다던가 그런 그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아랍에미리트 그러면서 이제 석유 이후의 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뭐야 원전을 건설한 거예요. 근데 그 원전을 건설할 때 원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 어떤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을까? 미국 같은 나라. 미국, 프랑스, 뭐 우리나라, 뭐 일본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이 원전을 갖고 있고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 원전을 건설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건설 산업이 플랜트 수출이라고 그러는데 그 것들이 돈이 되니까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뭐 할게 그 공사할게 라고 경쟁을 한 거야. 뛰어든 거야. 수준의 경쟁을 한 거야. 근데 이 아랍에미리트에 대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유력한 경쟁 국가가 어디였냐면 프랑스였어. 근데 프랑스가 아랍에미리트에서 뭘 약속했냐면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어. 자,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같은 이슬람 국가이긴 하지만 요 안에 이슬람 국가들 안에 저기가 있는 거 알아? 동파가 있는 거 알아? 그 책에 나왔던 무슨 파하고 순위파하고 시아파하고 종파가 있어. 그 종파가 있다 보니까 종파 간의 갈등이 상당히 또 심한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요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나라들 안에 또 옛날에 이 나라들이 왕정 국가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들 사이들 간의 그 갈등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런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지키는 게 상당히 뭐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군사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럼 원전을 누구한테 줄게? 프랑스한테 줄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알고 우리나라가 이 원전을 건설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아예 뭘 약속한 거야? 군대를 보내줄게 하고 약속을 한 거야. 군사 지원이 아니라 아예 우리나라는 군대를 보내줄게.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 현재 우리나라에 뭐야? 군대가 파병돼 있어. 그 우리나라 어,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네. 우리나라 군대가 왜 여기 아랍에미리트에 왜 가 있냐고 도대체. 근데 바로 그런 뭘 위해서 머리 같아. 이익을 위해서 군대에 가 있는데 근데 요즘 최근에 알려진 사실로는 심지어는 아랍에미리트에 뭐가 벌어지면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나라가 자동 개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약이 있다는 거야. 자, 마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자동 개입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 미국. 미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다. 그런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책에도 나왔는데 아프가니스탄 여기 보여? 아프가니스탄. 네. 이 책에도 아프가니스탄이 나온 이유가 이제 이른바 탈레반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 나왔는데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그 신학대 학생들, 요그 무슬림을 믿는 그 신학대 학생들이 이 아프가니스탄을 뭐 한 거야? 바꾸기 위해서 나선 네. 게 그 탈레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 엄격한 그 원칙, 그 무슬림의 원칙에 따라서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탈레반. 근데 어쨌든 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뭐 했어? 쳐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역사가 있지.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런 9.11 테러를 아프가니스탄이 뭐 했다는 이유로 후원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일으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뭐 했어? 철수했어. 그걸 보고 우리나라가 충격을 받았어. 왜 충격을 받았을까?
이제 아랍이나 그런 데로 쳐들어올까 봐. 응? 아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데 왜 우리나라가 충격을 받냐고. 그러니까 미군이 없어지니까 이제 날뛸 것 같아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른바 친미 정권이 생겼다가 미군이 철수하니까 친미 정권이 뭐하고 금방 붕괴되고 탈레반이 다시 여기를 세력을 차지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놀란 점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여기를 자기들이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거든. 근데 미군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안 맞으면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구나? 철수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뭐 한 거야? 깨달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와. 그러니 미국이 뭐 하지 않도록, 미군이 철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미군이 조심해야 철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미국한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잘 더 잘해야 된다. 더 잘 보여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한쪽에서는 미군이 철수를 하네?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우리한테도 뭐 할 수 있으니? 철수할 수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자? 성, 성장하자. 미국 너무 믿지 말고 우리가 우리 힘을 기르자. 미국 저들이 우리에게 철석같이 한미동맹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떠날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 살 길은 우리가 찾자. 미국 너무 믿지 말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에 대한 해석들이 뭐 하다는 얘기야? 달라지더란 얘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들이 있는데 요 아랍에미리트 입장에 그런데 그 미국이 우리나라에 전쟁에 자동 개입하듯이 이 아랍에미리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나라 군대가 자동 개입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 말들이 많아. 어때, 성현이? 네가 군대 갔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 전쟁이 일어나면 네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돼 가지고 네가 싸울 거야? 좀 그렇죠. 어? 쟤야. 근데 미국이었으면은 약간 무병제니까 그 군인을 하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다 중병제잖아요. 응. 그러니까 솔직히 군대도 가기 싫은데 군대에서 약간 다른 나라로 파병되는 게 약간 안 좋을 것 같아요. 싸우기 싫고 어차피 자기 나라도 아닌데. 태훈이. 저도 비슷하게,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닌데, 그냥 빨리 떠나고 싶은데 위험하게, 그것도 우리나라 것도 아닌 다른 나라 전쟁에 가야 된다니 진짜 짜증나고 안 가고 싶고 싸울 맛 안 나겠어요. 수용. 저도 의견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나라 정부는 그런 약속을 해줬냐 이거야. 왜 해준 거야? 친하게 지내려고. 원전을 수출하려고. 그럼 원전 수출을 통해서 우리 국가의 이익이 뭐 한다는 거야? 커진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서 그 국가가 이익이 커진데 그 이익을 누가 보냐는 얘기야, 과연. 우리 국민들 모두가 골고루 보는 건지 아니면 원전 수출을 해서 이익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거기 가서 싸워줘야 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것들이 따로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그래서 우리가 가서 더 약속을 해주고 아랍에미리트가 앞으로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해서 많은 그 건설을 하려고 그래. 많은 그 사업을 벌이려고 그래. 그러니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하고 뭐하고 손잡고 계속 우리가 그래 내가 너 지켜줄게. 대신 우리한테 뭐해? 일을 많이 줘. 우리에게 돈 벌 기회를 많이 줘.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뭐한 일인지 현명한 일인지 그 일을 둘러싸고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를 수 다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이유는 이 아랍에미리트가 있고 여기 이란이 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과거 이란과 이 적대적 관계였다는 얘기야. 그러니 우리나라 군인들에게
마치 우리가 지금 북한과 뭐 하듯이 맞서고 있듯이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 맞서고 있으니 너네들이 마치 아랍에미리트를 뭐인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나라인 것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해라. 지켜줘라고 한 거야. 자, 그 말을 하면 누가 좋아할까? 그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할까? 응? 야, 어, 아랍에미리트를 마치 조국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켜줘라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 아랍이,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좋아하지.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좋아하라고 그런 말을 한 거지. 그래야 뭐 하니까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좋아해야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겠지. 네, 이해가? 어. 네, 네.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아랍에미리트는 과연 그럼 좋아했냐라는 부분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 한때 적대적인 관계였던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란과 앞으로 관계를 뭐 하려고? 평화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야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하고 사이 이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을 완전 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어? 그러니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잘 지켜줘라고 하면은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그게 좋게 들릴까? 제아가 성현이하고 싸웠었어 과거에. 그래서 제아가 성현이를 죽일 놈하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과거에. 근데 지금은 제아가 성현이하고 다시 이제 뭐 하려고? 친하게 지내볼까 생각 중이야. 그리고 이제 말로는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했어. 근데 태훈이가 와가지고 재하야 성현이 저 나쁜 놈 내가 성현이 저 놈을 물리쳐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면 재하 입장에서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겠지. 아 태훈이가 나를 지켜주려고 하느니 고마운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은 어떤 마음이 들까? 어, 응? 재하 어떤 마음 들 것 같아? 좀, 약간 안 좋은 마음 들 것 같은데. 친하게 왜? 지내려고 했는데. 왜? 친하게 지내려고 했잖아요. 나 이제 성현이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태훈이가 와가지고, 성현이 저 죽일러 뭐 어쩌고 하면은, 재하가 성현이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뭐해? 어려움을 겪잖아. 예. 그 태훈이 저애는 그런 그 마음이 있더라도 그걸 뭐 하지? 속으로나 하고 있지. 아니면 재하한테 와서 살짝 얘기해 주든지 그러지. 왜 그걸 뭐 하냐는 얘기야. 사방팔방에 떠들고 다니는 얘기야. 또 성현이는 그 말을 들으면 어떨까? 기분 안 좋죠. 성현아, 너가 그 말을 들었어. 네, 그럼 어떨까, 네가? 안 좋죠. 이란이 그 말을 듣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 그 한국 너희가 그럼 우리 이란하고 뭐해? 한판 붙자는 거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여기가 지금 그 페르시아만이거든? 요 페르시아만인데 대부분이 우리가 그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해오는데 여기 이 페르시아만을 거쳐서 이렇게 아라비아로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석유를 이렇게 가져온다니,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야, 지금. 근데 여기가 이란인데 여기가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인데 여기를 이란이 뭐 해버리면 봉쇄 막아버리면 우리가 석유를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수입. 수입해 오는데 아주 어려움을 크게 느낀다는 거야. 게다가 이란은 지금은 이란이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란이라는 나라 자체가 상당히 뭐야? 땅덩어리도 크고 자원도 많은 그런 나라고 쉽게 말하면 아랍에미리트보다 이란이 먹을 게 더 뭐하다는 거야. 많다는 거야, 향후에. 그런데 이란과의 관계를 지금 당장의 아랍에미리트만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란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그런 뭐야? 비판을 받기도 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국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 건가? 그다음에 요 중동을 우리가 어떻게 뭐 해야 되는가? 다뤄야 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자, 지금 그 누구야? 태훈이가 살고 있는 곳이 대구거든. 대구에서 이슬람과 관련된 되게 큰 이슈가 있는데 혹시 태훈이 알아? 아니요. 저 몰라? 들어본 것 같은데요. 형이 들어봤어? 그 어, 대구에 무슨 이슬람 음, 사원이었나 그런 거 짓는다고 하는데 아, 사람들 막 반대하면서 그 앞에서 뭐 돼지고기 먹고 그런 식으로 뭐 그랬다고. 그렇지. 성현이가 잘 알고 있네. 태훈이가 살고 있는 이 대구에 이슬람 사원, 그 모스크라지, 모스크. 모스크를 지금 지으려고 그러는데 이 그 모스크를 짓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슬람 사원 모스크가 들어오게 너무 뭐한 거야? 싫은 거야. 그하고 그거를 반대하는데 그 반대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 시위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중에 하나로 돼지머리를 거기다가 뭐야 갖다 놓는다던가 돼지고기 수육 파티를 한다던가 돼지갈비 파티를 한다던가 뭐 이런 돼지 바비큐 파티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반대 표시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반대 표시가 이슬람 사람들 왜 돼지머리 갖다 놓고 왜 돼지 바비큐를 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준호? 음, 거기만의 종교가 때문에 음, 그렇게 그 종교 거기에서 음, 애초에 돼지고기 이런 걸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그렇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뭐 그것 때문에 아닌가 싶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치욕적인 거야. 치명적인 거야. 아니, 뭐 치킨 파티 했다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치킨 파티가 아니라 뭐야? 이슬람 사람들이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그러한 풍습이 있는데 거기서 돼지고기를 막 먹어대니 그것들은 이슬람에 대한 지나친 혐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어 그건 너무 운동 방식에서 너무 반대하는 건 반대할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반대는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너무 심하다. 이렇게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오죽 뭐 했으면 싫었으면 그랬겠냐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자, 그러면 대구 그 주민들은 왜 그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싫어할까? 응? 대구 주민들은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음, 사실은 대구 주민들만 이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이슬람에 대해서 이른바 부정적, 혐오적 정서가 되게 강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이 책에도 나왔던데. 이런 좀 테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 이슬람 하면 바로 우리가 연상되는 것이 이른바 테러. 테러가 연상돼.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무슨 국가냐면 친미 국가야. 친미 국가가 뭐야? 미국, 친한 미국과 친해. 미국과 사실 한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의 시각으로? 미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 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미국의 시각으로. 그리고 미국과 이슬람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당사자이다 보니까 미국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시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그 이슬람 하면 그래서 테러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어느 나라를 좋아하는지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 우리나라가 아주 좋아하는 나라가 이 나라를 아주 좋아해. 음, 이스라엘.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한 이미지가 뭐야? 이스라엘 이스라엘 떠오르는 거. 삼각형 두 개. 뭐라고? 이스라엘 약간 이스라엘도 약간 그 전쟁 그런 거니. 이스라엘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다고? 자, 우리나라에 이른바 그 보수파들이 시위할 때 이런 식으로 시위를 해. 여기에 보면 국기가 세 가지 국기가 나와. 하나가 어디? 우리나라, 우리나라 태극기. 그다음에 여기 미국, 미국 성조기. 그다음에 요거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 국기야. 이렇게 행진하는데 우리나라 국기하고 이스라엘 국기하고 미국 성조기 이거를 우리나라 이게 지금 광화문이야, 광화문. 서울 한복판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가하고 요 미국 국기하고 이스라엘 국기를 휘두르면서 뭐 한다는 거야? 시위를 한다는 거야. 그렇고 그나마 미국 국기 우리나라 국기를 갖고 태극기를 갖고 뭘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미국 국기를 갖고 저기를 하지? 근데 미국 국기를 갖고 하는 것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뭐 하니까 좋아하고 관계가 깊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국기는 도대체 왜 들고 나와서 저러는 건지,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근데 이스라엘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이스라엘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잘 알지를 못해요, 제가. 그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인, 응? 여러분 유대인 하면 제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뭐 당했던 거? 홀로코스트 몰라? 홀로코스트가 그게 뭐야? 뭐예요? 어? 모르겠는데. 유대인들 몇백만 명이 어? 나치에 의해서 희생됐잖아. 그 이스라엘 유대인 하면은 홀로코스트 대학살당한 결국 뭐 피해자라는 생각 있잖아. 또 여러분들이 유대인 하면 이거 뭐야? 탈무드. 탈무드 안 읽어봤어? 읽어봐. 네, 탈무드 안 읽어. 지혜잖아, 지혜. 그래서 이른바 랍비들이 지혜인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하면 또 때리는 게 세계에서 가장 뭐 머리가 좋은 민족.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분들도 이른바 유대인 교육, 이스라엘 아이들처럼 우리나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혹시 이거 들어봤어? 하브루타 들어봤어? 아니요. 네. 하브루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토론식 교육. 하브루타 방식의 어떤 교육이나 하브루타 독서법, 이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인기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세계에서 뭐 가장 하버드 대학에 어? 많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들어가는 민족이 바로 뭐라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스스로가 이스라엘이 1등이고 우리가 몇 등? 2등이 우리 한민족이 2등이다. 뭐 이런 생각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엄청 좋아해.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다는 거야. 어?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어디가?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뭐 하더란 얘기야? 전쟁을 벌였잖아. 네, 누가 이겼어? 누가 이겼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계속 이겼지. 이스라엘이 이긴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가 잘 싸워서도 이겼지만 사실은 누구 덕분에 이긴 거야? 뒷배경에 누가 있는 거야? 미국? 미국이 있는 거지, 미국이.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잖아. 이슬람 사람들이 왜 미국을 싫어하느냐? 이스라엘의 뒷배경이 되어가지고, 자기들을 뭐 하니까. 또, 두 번째로, 석유. 이 석유 자원을 과거 중동 사람들은 석유의 가치를 뭐 했던 거야? 몰랐던 거야. 자기네 땅에 묻혀있지만. 근데 이 석유를 개발해갖고 이것들을 이익을 본 게 누구라는 거야? 서방 세계. 영국, 프랑스,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거기 석유 그 자원 개발권을 뭐 해가지고 차지해가지고 걔들한테 돈 조금밖에 안 주고 그 석유 내다 팔아다가 큰 이익을 오히려 누가 얻었다는 거야? 서방 세계 이런 나라들이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신이 자기들에게 준 선물인데 그 이익을 자기들이 얻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나라가 얻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세 번째라 미국이 뭐한 국가다? 패폐한 국가다. 이슬람이 이른바 경건한 어떤 그런 분들. 그래서 술도 안 마시고 과감한 노출도 너무 심한 노출도 하지 않고 이른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 엄격하게 살아야 된다. 이슬람은. 근데 미국 이것들은 맨날 술 먹고 마약하고 뭐 패싸움질하고 막 그 성적으로 막 너무 자유롭고 이런 것들이 자기들 보기에 너무 뭐하다는 거야? 이건 완전히 막 지옥이야, 지옥. 악마들. 사탄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미국은 이슬람이 자유롭지 못하고 너무 폐쇄적이고 그런 점에서 그 인권을 억압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뭐야 미국이 자기들이 어떤 그 부분들에서 경제적 이익이라는 부분에서 그 석유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이제 뭐에 과거에 어떤 그런 갈등 관계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오랜 악연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그동안 세상을 봤던 거야? 이거 미국의 입장에서 세상을 봤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별로 뭐야?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야. 또 이슬람이 과거에 세력을 뭐하면서 넓혀가면서 이슬람이 유럽까지 막 치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리고 자 기독교의 시작이 어디야?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 음, 예수님이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인도. 어? 로마 아닌가? 로마? 인도 아니에요, 인도. 인가? 인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헐. 유태인이야 진짜요? 유태인. 어? 자 보겠습니다. 유대교, 유태인들 이게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국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뭘 갖고 있었냐면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어. 선민 사상이 뭐냐면 오로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 야훼로부터 선택받았다. 이해가? 네. 이들이 누굴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 메시아는 구세주야, 구세주. 그런데 이 유대교 이스라엘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디에게? 로마에게 정복당해. 로마의 식민지였어. 로마에게 정복당했으니까 자기들이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자기들을 뭐 해줄? 구원해줄 누가 나타날 거다. 메시아 구세주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거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때 누가 태어난 거야? 예수. 예수가 태어난 거야, 예수가. 예수도 유태인이야, 유태인. 이 유대교, 근데 이 예수가 근데 자신이 뭐래? 메시아래. 자신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갈래로 나뉜 거야.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 구세주다. 나하고 믿는 사람들과 예수는 뭐다? 메시아가 아니라 가짜, 가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가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다수였어. 유대인의 다수는 예수는 가짜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치고 다닌다. 그럼 어때? 유대인들이 어떨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떤 놈이 가짜가 와갖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하나요. 어떤 마음 들겠어? 어? 아니,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지. 그 신을 모독한 놈이지. 그래서 그 놈 붙잡아 죽인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예수를 뭐 한 거야? 십자가에. 십자가에 처형한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누굴 기다려?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 메시아가 아직 안 온 거야. 구세주를 기다려. 유대인들은. 이해가? 네. 근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 믿었어. 이런 사람들이 소수야. 소수였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어. 근데 나중에 이것들이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고 로마의 뭐가 돼? 국교가 돼. 그러면서 유럽 전체에 뭐 한다고? 퍼져나가. 그래서 뭐가 돼? 국교가 돼, 국교가. 그래서 유럽 사람들 대부분이 누굴 믿는 거야? 이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오늘날 여러분이 말하는 카톨릭. 어? 이 카톨릭에서 분리돼 나온 게 뭐야? 개신교. 이 카톨릭 개신교는 다 누굴 믿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네. 카톨릭 개신교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좋아 안 좋아? 유태인들이 좋아 안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야 카톨릭 개신교 입장에서 유태인들이 좋을까? 이요. 이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뭐 했더라 가짜라고 처형했잖아. 유태인들 안 좋아해. 예수도 유대인이라는 예수가 유대인인데 근데 이 예수의 다른 점은 예수는 유태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면 모두가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유대교는 민족 종교였는데 그 한 민족의 종교였는데 이 예수를 통해서 민족 종교에서 이 기독교가 뭐가 된 거야? 세계인의 종교가 된 거야. 이해가?
네. 그래서 유대교 우리 성경이 구약 플러스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구약이 예수 이전이야. 신약이 예수님 이후야. 그래서 이 유대교는 성경 중에서 뭐는 구약은 구약. 똑같아. 유대교가. 근데 유대교에서는 뭐는 안 봐? 신약은 안 봐. 근데 이 기독교 카톨릭에서는 예수 이전의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봐. 그런 부분에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다음에 이 땅을 떠나서 세상에 흩어져서 산 거예요. 이 유럽에서 이 사람들의 기독교 카톨릭의 박해를 받으면서 뿔뿔이 흩어져 산 거야. 그리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당시 그 과거에는 돈과 관련돼서 돈놀이, 지금 현재 은행, 이자놀이 이런 거 하는 거를 나쁜 일로 여겼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한 거야? 유태인들이 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이 뭐가 된 거야? 나쁜 돈을 막 하다 보니까 아주 큰 부자가 된 거야. 세상이 뭘로 바뀌면서 돈 중심된 자본주의 세상으로 바꾸면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힘을 갖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기본적인 흐름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럼 여기 이슬람은 뭐냐? 이슬람은 예수에 대해서 신으로 인정할까 안 할까? 이슬람은 예수를 신으로 인정이 안 해. 안 하죠. 신으로 인정 안 해. 신이 아니다. 그냥 예수는 그 선지자 사람인데 좀 앞선 사람이다. 뛰어난 뭐다?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유대교하고 똑같아. 응? 오로지 기독교 카톨릭만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슬람은 이 이슬람도 기독교 카톨릭도 유대교도 공통적으로 누굴 믿어? 하나님을 믿어. 하느님. 음, 다만 이거를 이슬람에서 뭐라고 불러? 알라. 알라라 불러. 알라. 알라가 다른 신이 아니야. 알라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야. 유대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야. 알라하고 다 뭐한 존재야? 같은 존재야. 알라, 야훼, 우리가 이거 God, 다 뭐라고? 다 같은 존재. 근데 우리가 이걸 다 다른 존재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같은데 누구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야?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야. 예수에 대한 생각이. 각 종교마다.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 그래서 요 이슬람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이스라엘을 차지해. 이스라엘을 차지했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에 오랫동안 누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살아. 근데 뿔뿔이 흩어졌던 누가?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뭐야? 어디로 돌아와? 이스라엘로 돌아와. 야, 여기 2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 여기 뭐해? 내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아? 이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 팔레스타인 사람 2000년 동안 살았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2000년 전에 여기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니들 나가. 그럼 팔레스타인 사람 나가야 돼? 어떻게 되냐고, 준호야. 음, 준호, 네가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야, 여기 1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 너 나가. 그럼 준호 나갈 거야? 아니요. 네가 무슨 100년 전에 야, 지금 여기 내가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네가 왜 나가라 말아 할 거야 하냐고 그러잖아. 그 100년 전에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 내 땅에서 나가라고 그럴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해. 왜? 통일되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그, 북쪽에 있던, 지금 북한 땅 우리나라 네, 사람들 중에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 많잖아. 네, 그 사람들이 옛날에 북한에서 땅 뺏기고 내려온 사람도 많거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가갖고 북한 땅에 누구 거라고 그럴 거야? 할 거. 자기 거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북한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 내놔야 돼? 아니요. 그러면 여기 원래 자기 땅이었는데 뺏기고 내려온 사람은 자기 땅인 거를 주장할 수 없어? 땅 문서가 없잖아요. 아니 땅 문서 있지 왜 없어? 어? 그 뭐야 80년 전, 70년 전, 80년 전에 그 자기 땅이란 문서 있지. 그 문서 있으면 그 사람한테 줘야 돼? 아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다 자기 걸로 만들어야죠. 자, 광개토대왕 시절에 만주가 우리 땅이었잖아. 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좀 힘을 길러갖고 만주 가서 야 이거 고구려 때 우리 땅이었어 내놔. 그럼 만주 살았던 사람이 그 땅 내놔야 돼 우리한테? 응? 우리한테 내놔야 되냐고. 그거 어떻게 되냐고. 그런 점에서 이제 갈등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당시 힘이 있었던 미국이나 영국이 야야 그럼 우리가 뭐 해줄게? 심판 봐줄게. 그렇게 하고 야 너네들 사이좋게 같이 살면 되잖아. 하면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나눠줬어. 근데 누구에게 유리하게 나눠줬다는 거야? 좋은 땅, 많은 땅 이건 다 누구에게 주고? 이스라엘에 주고. 준호 잠깐만. 다음 주 책이 뭐냐면 어, 아이들이 읽어야 할 경제 이야기인가? 아, 다음 주 책이 잠깐만. 맞네. 사계절 출판사의 아이들이 읽어야 될 경제 이야기인데 경제 부분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제 이야기 책 잘 읽으면 여러분들 어차피 또 중고등학교 가서도 아니면 여러분들 어쨌든 삶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에 책 잘 읽고 오기 바랍니다. 준호 뭐 알아서 가고 네, 자, 안녕히 계세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런 갈등들, 팔레스타인 그 갈등들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무슬림이 차지했을 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십자군 전쟁 들어봤어? 네. 그 십자군 전쟁에서 그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뭐였다는 거야? 충돌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적 시각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방의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는 또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은 거 알아 우리나라에? 네. 우리나라 인구들 중에 제일 많은 인구가 종교적으로 뭐하고 뭐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종교 인구가 어? 정현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믿는 종교가 뭘 것 같아? 교, 뭐라고?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하고 또 기독교 천주교하고 또 불교. 불교. 우리나라 기독교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기본적으로 아주 그 양분하고 있지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기독교 천주교 입장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상당히 뭘 갖고 있어? 반감,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심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다 보니 인 거지.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동안의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기독교적 시각, 서방의 시각에서 얘기한 책이라면 이 책은 그게 아니라 어디의 시각에서? 이슬람의 시각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 그 점에서 우리가 과연 이 이슬람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떤 인식을 갖고 바라봐야 되나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역시 어떠한 시각을 갖고 바라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얘기가 길어졌네. 자, 태훈이. 저는 한 개는 겹쳤는데 음, 나머지 한 개 할게. 선생님, 음, 저도 12시 반에 치과 가야 돼가지고 나가야 될 것 음. 같아요. 너도, 알아서 해. 태훈이 해. 안녕히 계세요. 음, 음, 이슬람의 예배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예배를 보기 전에 손발과 얼굴을 씻는 우두라는 의식을 하는데 하느님 앞에 서기 위한 청결 의식이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예배 전에 손, 입안, 코, 속, 얼굴, 팔, 머리, 발을 닦는다고
네, 이게 하루 5번의 예배를 볼 때마다 하는 건 아니고 몸이 더러워졌을 때만 한다고 하는데 자신이 이 우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볼게. 이제하 어, 그 질문 다시 한 자, 번만. 모스크 사원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른바 청결해야 된다고 해서 우두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의 뭐 얼굴이나 이런 데를 씻는 그러한 청결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신들이 그렇게 신성하게 여기고 깨끗하게 대해야 되는 장소니까 그렇게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태훈아,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네, 뭐 각 종교마다 종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거고 뭐 어느 종교나 당연히 그 예배드리기 전에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점에서 다만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람이 하지 않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낼게. 자, 저 그래서 이슬람 사원 앞에 가면 모스크라고 그러는데 모스크 앞에 가면 실제로 뭐야? 씻는 곳, 수도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볼 수가 있고 제한은 무교라고 그러고 태훈이는 종교가 뭐야? 저는 이거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 카톨릭이야. 성당 다녀 교회 다녀. 교회요. 교회 다니고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그런 의식이 없는데 성당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가기 전에 그 물을 그냥 이렇게 머리에다 다 조금씩 이렇게 끼얹 넣었던 그런 의식이 있어. 선생님이 그 연유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것도 이제 일단 뭐 이렇게 깨끗해진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그것들은 그렇게 뭐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면 한다라면 이슬람은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씻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의식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 또 이제 이슬람 종교 문화의 특성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음 주에는 경제 이야기여가지고 고책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 현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또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 가지고 다음 주에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계세요. 음. 안녕히 계세요.